네, 반갑습니다. 초등 사이다입니다. 힘찬 한 주 시작하시고요.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10대 청소년들의 폭력 사건들이 좀 많죠. 또 보면 놀라기도 하고 화도 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많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보면서 가슴이 아픈 부분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10대 청소년들의 어떤 폭력, 폭행 관련한 사안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상식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은 일들을 서슴없이 하는 그 과정은 성장기 도덕성 발달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덕성 발달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 안에는 항상 상당한 용기도 필요하고요.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도덕성이 자리하게 되는지 짤막하게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궁금하실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도덕성이라는 것이 자라나는데 어떠한 이렇게 일정한 순서, 단계 같은 것이 있는가? 아동의 도덕성 발달에 관련해서 여러 교육학자들이 말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피아제와 콜버그가 있어요. 피아제는 도덕성 발달을 그러니까 타율적이냐, 자율적이냐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른의 말에 복종하면서 도덕적 행동을 배우고 익히다가 이제 후에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자율적 도덕성으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콜버그 입장은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았어요. 타인에 의한 도덕성에서 자율적 도덕성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쪼갰습니다. 그 과정 중에 어떤 권위에 의한 복종이나 뭐 자신의 욕구 충족, 또 주변의 평판 등을 인식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덕성 발달에는 단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교육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초등 시기에는 우리 아이들의 도덕성을 한 어느 정도 단계까지 가는 걸 보통 발달 과정에서 이야기할까? 일단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의 아이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도덕성이 높은 아이들의 경우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누가 보지 않더라도 또는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규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면 초등시기 고학년 아이들이 갖출 도덕성은 발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교실에서 갑자기 전화를 받습니다. 교무실에 급하게 내려갈 일이 생겼어요. 이제 아이들한테 말하죠. 선생님이 지금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잠깐 교무실에 내려갔다 올 거야. 한 5분만 있으면 돌아올 거야. 그 5분 동안 교실에서 선생님이 없다고 막 뛰거나 장난치거나 그러지 말고 시끄럽게 하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으면 다음 수업 시간에 모두 운동장 나가서 마음껏 뛰면서 놀게 해줄게. 5분이야. 5분만 그거 지키면 돼. 알았지? 하고 제가 5분에서 10분 뒤에 돌아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과연 떠든 아이가 단 한 명도 없었을까요? 최소 예, 한두 명은 장난이 치겠죠. 예. 단 5분만 참고 있으면 1시간 뒤에 이제 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뭐 놀고 또 장난치고 싶은 욕구를 조절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죠. 그리고 제가 돌아와서 말합니다. 그래도 제법 분위기는 조용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상당히 조용한데? 좋아, 그럼 쪽지를 나눠줄 겁니다. 떠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으면 쪽지에 동그라미를 해주고요. 떠든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이름은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X 표시하세요. 다들 양심껏 표시를 하고요. 종이를 접어서 냅니다. 아까 말했듯이 한 명도 떠든 사람이 없으면 다음 시간 운동장에 나가서 놀게 해줄 겁니다.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해보면 X 표시를 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다른 아이들에 비해 도덕성 지수가 높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고학년 아이들의 이제 가야 될 과정인 도덕 발달 과정에 지금 임해 있구나. 이런 거죠. 어차피 선생님 못 본 거니까 뭐 동그라미를 해서 내면 운동장에 나가서 이렇게 놀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되었지만 그래도 있는 그대로 사실을 고백한 거죠.
그렇게 솔직하게 X 표시를 하는 아이들이 많을까? 그게 학년에 따라서 편차가 나뉩니다. 물론 같은 학년이라도 학교 분위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는 해요. 그리고 몇 가지 더 변수도 있긴 합니다. 뭐 그것까지 지금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학년에 따른 편차는 확실합니다. 뭐냐면 그 저학년 아이들의 경우는 좀 절반이 넘는 아이들이 동그라미를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한 명도 떠든 사람이 없었다고 표시를 하는 거죠. 하지만 6학년 정도 되면 그래도 한 절반 정도 넘는 아이들이 X 표시를 합니다. 누군가는 떠들었다고 있는 그대로 적어내는 거죠. 자, 보통 반대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제 저학년 아이들이 더 솔직하게 X 표시를 많이 하고 고학년 아이들이 머리를 써서 동그라미 하고 다 나가서 놀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도덕성은요, 인지력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교육학에서는 도덕성이 발달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를 정서, 행동, 인지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중 인지적 요소는 이제 아이의 사고 과정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 인지적 사고 과정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달하기 때문에 도덕성에도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겁니다. 제가 교실에 막 들어왔을 때 맨 처음에 했던 말이 있어요. 오, 상당히 그래도 제법 조용한데 였습니다. 이건 일종의 칭찬이에요. 제가 일단은 교실에 들어왔는데 조용한 모습을 보이니까 눈앞에 보인 모습만 보고 칭찬한 거죠. 하지만 이 저학년 아이들의 사고 수준에서는 일단 담임 선생님이 칭찬을 했으면 그리고 내가 칭찬을 받았으면 잘한 겁니다. 예, 잘한 것이기 때문에 떠든 사람이 없다고 동그라미를 적어도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까지가 이제 사고의 어떻게 보면 한계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고학년쯤 되면 알죠. 제가 들어와서 조용한 걸 보고 칭찬했지만 그건 선생님 눈앞에 보인 단편적인 사실이라는 걸 압니다. 선생님이 없었을 때 누군가는 떠들었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자마자 했던 그 칭찬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그런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사고적으로, 인지적으로. 그러한 과정에서도 내면의 갈등은 있죠. 고민을 하다가 결국 용기를 내서 어떤 용기냐면 다음 시간에 놀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용기를 내서 X를 적어내는 아이가 있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저학년 아이들에게 이렇게 눈앞에 준 칭찬이 도덕성에 혼란을 준 것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그 나이가 어릴수록 특히 미취학 아동일수록 또는 초등 저학년 아이일수록 일단 혼나는 게 잘못한 겁니다. 혼나지 않고 칭찬받으면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짓말을 자주 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직접 무언가를 잘못한 것보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혼나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게 도덕적으로 더 옳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미취학 아동이나 저학년 아이들의 경우는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딱 이렇게 혼내시는 건 아이들 입장에서 이해를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들은 인지적 상황보다 정서적 상황으로 반응을 하고 바로 사고를 합니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말을 하면 도덕적인 거고 다음 상황이 혼나는 상황이 되는 말을 하면 도덕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게 아이들의 인지 수준 기준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말로 둘러대거나 적어도 혼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으로 바꾸어서 말을 해요. 이제 어른들은 그걸 핑계를 댄다고 생각하거나 이제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미취학 아동이나 저학년 아이가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엄마가 외출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집이 엉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보통 이러시죠. 이거 누가 이랬어? 이렇게 강하게 물어보시죠. 사실 이미 엄마는 알고 있어요. 누가 그랬는지. 그러면 아이는 혼나지 않는 것이 도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짓말이나 핑계를 댑니다. 형이 그랬어. 난 몰라. 원래 그렇던데. 이렇게 대답하는 게 그 아이 사고 수준에서는 맞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첫 말을 바꾸셔야 됩니다. 아이고, 집이 엉망이 됐네. 아하, 이걸 깨끗이 치워주면 칭찬을 받을 텐데, 간식도 먹을 텐데 아주 맛있는 걸로.
그러면 아이는 칭찬받는 것이 도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어질렀던 아이가 먼저 나서서 치우기 시작해요. 그런 과정이 쌓여 나가면 이제 진짜 도덕성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아, 내가 어질렀더라도 내가 스스로 치우는 것이 도덕적인 거고, 그러면 칭찬을 받는 일이구나. 자, 그렇다면 고학년 아이가 거짓말을 했을 때도 같은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가? 고학년은 좀 달라요. 단순히 칭찬받는 것이 도덕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 나의 행동이 옳아야 도덕적이라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사고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거짓말을 했을 때는 그 거짓말한 사항에 대한 수치감이 일종의 자극이 돼요. 영희야, 너가 엄마 몰래 스마트폰 게임한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거짓말을 어떻게 하니? 어차피 드러날 건데 그걸 지금 당장 모면하라고 그런 말을 하다니, 아, 이건 부끄러운 일이야. 이렇게 부끄럽다는 표현을 해 주시는 것이 자극이 돼요. 고학년 아이들은 거짓말이 잘못이라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나쁜 거야 라는 말은 별로 소용이 없어요. 그 거짓말을 통해서 너의 평판이 좋지 않게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게 당사자에게는 현실감 있게 다가옵니다. 사춘기 초등 고학년 아이들에게는 타인의 시선이 무척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걸 보통 우리가 평판이라고 말하죠. 고학년 아이들에게는 혼나고 안 혼나고의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그냥 한번 혼나고 말지 정도쯤은 됩니다. 하지만 평판은 다릅니다. 그들은 좋은 평판을 받는 것이 도덕적이라고 생각할 시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어떤 좋지 않은 평판을 받으면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애달퍼하고 그럽니다. 자, 우리 아이들의 도덕성을 높이기 위해서 뭘 해주면 좋을까요? 예. 어떤 잘못을 했지만 그 행위를 자신이 했다고 인정할 때는 그 부분은 꼭 칭찬을 해 주시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 이런 잘못을 했지만 그래 너가 솔직하게 말한 건 참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 라고 인정받은 경험은 추후 더 큰 잘못을 했을 때도 그 잘못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더 큰 용기를 줍니다. 미취학 아동이든 취학 아동이든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마주하는 데에는요, 무척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아이가 잘못한 것에만 부모가 매몰돼서 훈육으로만 끝나면 아이는 다음에 비슷한 잘못을 했을 때 용기 내서 그 사실을 알리는데 무척 어려움을 겪게 돼요. 아이들의 도덕성 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덕성에 대해 이야기하기에는 무척 짧은 시간이죠. 사실 아이들의 인지 발달 과정에 맞춰서 일부분만 설명을 드렸어요. 중요한 거 하나는 더 짚고 가겠습니다. 취학 아동이든 미취학 아동이든 결과만 가지고 칭찬하거나 결과만 가지고 혼내시는 건 도덕성 발달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아이를 혼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시면 꼭 아이의 행위 이전에 어떤 의도나 과정을 살펴보시는 시도가 중요합니다. 그러한 시도가 있을 때 야단받는 와중에도 아이들은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해요. 그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추후에 용기를 내서 도덕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데 힘을 발휘하게 해줍니다. 그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초등사이다는 초등학부모님들과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